굳이 계산해보면 약 35배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35.5배죠. 진짜 장난 아니죠. 안녕하세요. 금전도사 허태호TV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S&P 500을 기준으로 삼는 펀드와 ETF에 투자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꼭 봐주시고요. 이번 편에서는 이 S&P 500을 기본으로 하는 ETF와 펀드를 갖고 ETF와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고 짧게 하도록 할게요. 만약 동일한 대상에 투자한다면 첫 번째, 투자 종목의 투명성, 두 번째, 투자 방법과 방식,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다른 점인데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펀드 혹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투자한 펀드의 보유 종목을 알려면 투자자산운용 설명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죠. 이 자산운용 보고서는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사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을 하고요. 제가 예시로 선정한 펀드는 AB 미국 그로스이기 때문에 이 펀드의 자산운용 설명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은 월간 운영 보고서네요. 2월 28일 기준이고요. 가장 최신입니다. 투자 목적 및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교 지수는 S&P 500 인덱스라고 써 있네요. 여기 전략에 보시면 제한된 수의 신중하게 선정된 우량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써 있네요. 이 부분이 바로 단순하게 이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라기보다 펀드 매니저와 이 자산운용사의 재량으로 조금 더 선정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초과 성과를 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밑에 보시면 운용 현황 및 시장 현황 거기에 대한 코멘트 나와 있고요. 운용 성과를 보시면 S&P 500 인덱스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이 정도면 거의 인덱스 펀드랑 같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인덱스 지수보다 추가 수익을 좀 내고 있네요. 이게 단순하게 지수를 추정하는 것보다 선별된 집중 투자가 이 기간에는 더욱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면요. 여기 상위 10개 보유 종목 리스트가 보이네요. 이렇게 두 페이지로 구성된 월간 운영 보고서고요. 이 월간 운영 보고서, 즉 자산 운영 보고서죠. 여기에 이렇게 내가 투자한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ETF 운용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etf.com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여기서도 어떤 ETF인지 그 종류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페이지 밑으로 내리면 상위 10개 종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뷰 올을 누르면 전체 종목을 다 보여줘요. 이게 몇 시간에 대한 실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여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하루 단위로 보유 종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4월 20일인데요. 아까 그 월간 운용 보고서의 발간일은 2월 28일이었습니다. 가장 최신의 오늘 또는 어제의 보유 종목들이 아니죠. 즉 펀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되는 보고서를 봐야 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ETF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실시간이에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떤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런 면에서는 현재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ETF가 훨씬 더 투명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야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종목을 마구마구 교체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투자 방법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그래서 거래 방법이 주식하고 동일합니다.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것처럼 거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장 거래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펀드는 금융상품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도 매수를 하지만 장 거래 종료 시간인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내가 펀드에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후 3시 반 이전에 투자를 하면 내일 기준가로 3시 반 이후에 투자를 한다라면 이틀 뒤 기준가를 반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즉시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처럼 시간이 걸려서 매도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ETF는 장거래 시간 내라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 방법이 빠르죠. 바로바로 내 의견을 즉시 반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적립식에 관한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펀드는 가입하고 적립식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가 이루어지는데요. ETF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처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알아서 매수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내가 직접 정해진 날 알림을 맞춰놓고 내 기준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매수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번거로움이 동반됩니다. 만약 적립식으로 ETF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마치 자동으로 정해진 날에 매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직접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ETF에는 이 적립식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실제 적립식은 없는 셈이죠. 적립식처럼 매수는 가능하나 적립식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조금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펀드야 자동이체에 걸어놓고 1년, 2년, 3년 그냥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 ETF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실시간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격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정해진 매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매수하지 못하고 내일 할까? 아니면 다음날 할까? 지금 사면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공포에 휩싸이면서 매수를 결국 못하는 일이 실제로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고객분들하고 실제로 투자를 코칭해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분명히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매수하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굉장히 크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펀드를 갖고 자동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계속 가격을 살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아서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추후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비용입니다. AB 미국 그로스 매우 훌륭하고 좋은 펀드인데요.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IVV라는 ETF와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AB 미국 글로스를 갖고 숫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형을 살펴보면요. 오프라인은 선취는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취란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를.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그 돈을 띄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연기준 총 보수가 0.965%입니다. 즉 운용해주는 대가로 1년간 받아가는 보수가 0.965%라는 겁니다. 동일한 A형인데 A2라고 붙은 것은 온라인인데요. 온라인이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죠. 선취는 0.5%인데 연 보수는 0.565%네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IVV 볼까요? 일단 선취 수수료가 없죠. 왜냐? 주식이니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선취 수수료 안 내죠? 물론 매매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ETF는 수수료가 아예 없을까요? 아니요.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할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의 티가 안 날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TF 운용사에서는 이 ETF를 운용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게 0.03%네요. 수수료가 아예 없지는 않죠. 여러분 지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0.03%입니다. 그것도 1년 기준으로요. 물론 조건이나 투자 방법, 환경이 모두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투자의 대상과 이 비교 지수가 같은 AB 미국 그로스와 IBB에 대한 비교였고요. AB 미국 그로스는 물론 좋은 펀드지만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으로만 한다라고 해도 연간 운영 보수가 0.565%입니다. 거기다가 선취 수수료까지 하면 1%가 넘고요. 굳이 계산해보면 약 35배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35.5배죠. 진짜 장난 아니죠. 게다가 이 수치는 눈에 드러난 공식적인 숫자일 뿐이고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율이라든지 여러가지 각종 비용들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까짓 거 1%가 대수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B 미국 그로스와 IVV라는 ETF에 투자하여 연 8%의 수익률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워렌 버핏의 아내가 1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기간은 30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산 관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30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계속 하시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ETF는 30년 뒤에 1억이 9억 9,725만 원이 됐고요. 이 펀드는 8억 6,145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1,000원 단위는 그냥 반올림했고요. 30년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순한 수수료 차이 때문에 벌어진 차액은 1억 3,580만 원입니다, 여러분. 원금이 1억인데요.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산 관리를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에게 1% 갖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1%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원금 그 이상만큼의 차이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물론 제가 조금 과한 가정일 수도 있는데요. 일정 조건이 연속해서 계속 반복한다는 그런 조건으로는 이 ETF의 완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용 정말 중요하죠. 오늘 설명 안 드리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국내 ETF와 해외 ETF에 대한 이 세금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는 국내 ETF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ETF와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뤄봤는데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 대상 선정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ETF가 좋다 이건 아니고요. 투자 방법이나 환경 또 선호하시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투자 대상은 ETF에서는 없지만 펀드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 계속 해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뵐게요.